트럼프가 살 종목입니다. 자, 저희 트럼프가 살 종목들 자체가 이제 트럼프가 어떤 종목을 사는 걸 맞추면 참 좋겠는데 뭐 사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가 맞출 수도 없는 관계로 저희가 트럼프의 주요 발언들 위주로 현재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바로 한번 코멘트 한번 봐볼게요. 오늘은 이제 트윗 코멘트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 그냥 뻔한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트윗 코멘트 따로 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내용이나 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트윗 말고 기자회견이나 연설로 많이 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미중 무역 협상이 가장 이제 큰 난제죠. 지금 현재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된 것처럼 보였다가 또 바뀌었어요. 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딱 요런 상황입니다. 자, 좋아질 것 같아 보였다가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린 바람에 이제 냉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랑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진하고 협정서명 가능성 아직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열어두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트윗을 준비해 놨던 이유가 해견 발언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요. 해견을 한번 알아보면 간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회의에서 만약 중국과 무역합의에 실패한다면 대중국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분위기 내내 좋다 갑자기. 그리고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아직 사이는 좋다. 무슨 일을 할지 지켜보자. 트럼프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무슨 갑자기 자기가 당사자인데 갑자기 제 3자인 척이에요. 막. 나쁜 말 하면 두고 보자예요. 네. 나쁜 말 하면 두고 보자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갑자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원래 1인称 시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이 좀 웃겼어요.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 이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중국이 관세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중국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중국은 보통 이렇게 대응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굳이 말 안 해요. 시진핑 주석 말 안 해도 중국의 이제 언론들이 약간 관영 언론들이죠. 중국에서 이렇게 관치로 이렇게 잡고 있는 언론인데 이 관영 언론에서 오늘 바로 또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자, 바로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즈의 후시진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불안 때문에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크게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이방카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즉 그러니까 이방카가 딸이잖아요. 트럼프 딸이 대통령 될 때까지는 그런 일 없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참 어떻게 될지 일단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원 표결을 어떻게 반영할지. 자, 트럼프가 지금 현재 중국과 무역 합의를 못하면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스닥은 어제 그래도 신고가를 했어요. 다른 건 좀 모르겠는데 오늘은 나스닥 선물이 조금 빠지고 있었습니다. 빠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 나스닥 트레이딩 전략 여기서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지키고 다시 신고가 근처로 다시 올릴지 아니면 신고가 갈지 이 부분에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제스타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어제 우선은 뭐 지속적으로 저희야 뭐 추세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를 봤었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목표가를 찍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8,313 지수를 깼다고 보이는데 우선은 중요한 거는 미장 추가적으로 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단부 8,350 지수 저항에 장기적으로 8,205 지수까지 매도 전략들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구간에서 여기 혼조세에서 윗 구간을 한번 갔다 오느냐 안 갔다 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걔네들은 아무래도 미장 좀 초반에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저가를 깨지 않겠다고 그러면 얘네들 꼬리가 계속 반발을 주면서 얘네들 한번 넘어갔다 올 겁니다. 지금 이게 몇 분 봉인가요? 지금 30분 분봉입니다. 봉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구간들 저항들 8,314 지수로 오늘 막아내느냐 저가를 바로 가느냐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제 혼조세를 띈 상태에서 저가에 붙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추세를 완전히 깼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문제죠. 아직 추세를 깨지 않은 구간들이죠. 추세선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아직은 이제까지 성향 자체는 혼조세를 보일 수 있는 성향들이기 때문에 오늘 미장에서의 추가적인 하방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선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뭐 좀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더라도 8,340 지수 위에서 매도 대기를 하시고요. 대기로 위에서 매도 대기. 그다음에 아래 구간들은 완전히 추세를 깨는 구간들 8,283 지수를 깼을 때 매도에 아예 윗 구간들 상당 부분 매도 전략을 해서 8,250수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라. 사실은 얘네들은 매도를 계속 잡고 계셨어야죠. 그래서 잡고 아니면 매도를 한번 끝내고 추가 매도를 마디가로 보든지 아니면 어제 고가에서 매도를 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셨다면 지금은 또 멈춰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오늘 미장에서 추가적인 하방이 다 바로 나오지 않으면 윗 구간들 재매도를 대기하고 장기적인 롱포를 구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리치스타임 봤을 때 나스닥 물론 리치스타임 나스닥 매도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럼 뭐 이제 항상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근데 그래도 좀 위로 올린 다음에 오늘 좀 민 거잖아요. 네,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고가가 계속 갱신될 수는 있다. 하지만 크게 갱신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크게 갱신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딱 나오는 네. 것보다는 약간 조금씩 올라가니까. 네,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등시 근데 그 구간 내에서 뭐랄까 이제 그 고점도 아니고 반등할 때 매도를 쳤다면 중간에 계속 수익권은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는 구간대가 충분히 좋았는데 일단 긴 포지션을 끌고 간다면은 저라면은 그냥 매도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일단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장이 굉장히 뭐랄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미중무역상 같은 경우는 뭐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판을 갑자기 깰까요? 아니면 뭐 그 얘기는 좀 뒤에 또 있긴 한데 미중 무역 협상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원론적인 입장 계속 이전에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 조금 신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있었죠. 상원에서 이제 통과 그거 철회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큰 후회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언론에서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이게 없었더라도 홍콩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단은 한 번에 뭐랄까 이제 불협화음 없이 한 번에 일단 여기 하나 남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상원까지 통과했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그죠. 사인해야 법이 이제 딱 발효가 되는데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네, 통과했으니까. 왜냐면은 그러지는 않을 상원 거예요. 만장일치인데 자기가 사인 안 하면 네, 난리 이제 나죠. 상원에서 이거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상원하고 적을 한다는 건데 아니 그 상하원 다 만장일치로 올라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적을 한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제 보통 사인 안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장일치로 가서 과연 사인을 안 할 거냐. 좀 약간 네. 애매하죠. 그거는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미 증시,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미 증시 뭐 S&P나 다우, 나스닥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은 신고가의 반등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뭐 장대 양봉식 올린 게 아니라 조금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매도 전략으로 해서 또는 이제 뭐 지금 솔직히 자기가 8,200 중심대 8,250선에서 물려 있다 하더라도 만약 물려 있다면은 가정을 한다면은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8,000자리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갈 것이고 그 자리가 무너진다면 다시 8천짜리까지. 네네 가는 게 맞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형공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석세스하게 끝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중간에 분명 파열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1차 합의만 끝나고 1차 합의에 대한 커멘트 자체가 좋지 않는다면 또 지수는 또 하방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매도 전략을 구축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반드시 됩니다. 매도 전략으로. 네네. 네. 그럼 두 분 다 약간 나스닥 약간 매도 쪽으로 좀 그러게요.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도 요즘 있어요. 요즘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낙관론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가 오늘 밀린 거예요. 오늘 사실 어제 그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제 미 언론에서 자꾸 이제 이러다가 막차 놓치는 거 아니냐, 상승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고 어제 제가 가장 포인트로 본 거 뭐냐면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수익률이 나왔는데 수익률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워렌 버핏이 최근에 현금 비중을 상당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1년 동안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게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워렌 버핏을 괜히 믿었어 이러면서 예.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통 이럴 때 워렌 버핏이 크게 한번 맞추거든요. 네. 크게 마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매수에 대해서 쏠려 있는데 오늘 마침 그럴 때쯤 이게 밀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미중 무역협상, 이 급락 포인트가 과연 미중 무역협상이 갑자기 판이 엎어지면서 급락 포인트가 나올지 아니면 대안으로 좀 이렇게 만약에 급락이 두 분 다 매도 부유가 있으시니까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수단을 꼭 나스닥 선물이 아니더라도 혹시 뭐 다른 대응 방법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제스타님 먼저 해볼게요. 네. 자, 나스닥 매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네네. 예, 만약에 세게 밀리면은 제가 투자할 만한 수단이 또 따로 있을까요? 투자 다른 종목이요? 다른 종목도 괜찮고요. 아니. 나스닥은 우선은 뭐- 하셔도 되고. 우선은 이제 뭐 고점에서 일봉상에서 약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제가 보는 목표가도 큰 목표가는 아닙니다. 다 이제 아. 되돌림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뭐 세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제 트럼프 탄핵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좀 공격적으로 많이 나온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 차익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이렇습니다. 고점을 갱신하는데 전고점을 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고점에 대한 돌파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가의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고는 보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을 활시 효과처럼 땡기는 구조라서 우선은 뭐 고점에 대한 뭐 지수가 신고가에서 이렇게 차익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반등 주고 있는데 얘는 그럼 떨어지는 거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지수를 계속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좀 더 낫겠죠. 지수 그래서- 공유가 낫다. 그럼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만약에 다른 반등들이 크게 있더라도 어차피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대비 언제한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떨어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급등을 하더라도 그 얘네들은 차익이 분명하게 빠른 상태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대응, 그다음에 분할 대응이나 장기 롱포에 대한 대응 자체가 큰 리스크가 없다고 확률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림들은 지속적으로 얘네들 종목을 직접적으로 배팅하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의 8,200 사지수 요거는 네. 그대로 유지하시는 이쪽까지 한번 목표 단가 보시는 걸로 얘기를 하셨고, 그럼 미치스타님 봤을 때는 만약에 급락 포인트 나오면 뭐 미중 무역성 파기일까요? 아니면 뭐 파기까지는 안 가나요? 네, 파기는 안 됩니다. 파기는 안 되는데 재협상 들어가겠죠. 재협상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에 파열음 없이 합의가 체결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에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이견이 좀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은 이것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약간 서로 간에 아직까지는 이견이 좀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내용들 보니까 네. 나온 내용이 전부 다 실무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구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 큰 틀 위에 잡혔는데 문구가 저 싸우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파열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파열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홍콩 시위까지 근데 홍시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아요? 끝나가긴 끝나갔죠. 끝나가긴 근데 끝나갔지만 사실 다음 주에 또 선거가 있네요. 네. 24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 맞죠. 홍콩이 이제 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만약에 중국이 선거를 연기해 버리면 홍콩 또 들고 일어나겠죠 또.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홍콩이 시위가 끝나도 끝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직은 홍콩에 대한 문제 때문에라도 파열음이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김모스타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안이 있느냐? 매도 급락했을 때 매도를 따라가면 되죠. 그냥 매도로. 네, 아니면은 이제 현물적으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대안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있냐면은 빅스 빅스 지수, 네. 빅스 빅스 지수가 ETF, 있는데 ETN. ETN, ETF, 빅스 지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1. 네, 달러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달러 레버리지. 달러로 매수. 네,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달러를 달러 매수 사겠다. 봐라. 제가 네. 1,150원대 말씀드렸죠. 네. 지난주에 제가 1,153원대, 4원대 이때 우리가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달러를 저는 산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 분명히 이제 샀습니다. 이제 40만 불 정도 달러 제가 직접 사놨거든요. 방송에서도 이제 보여드리고 실천을 하는데. 하네요. 네. 왜냐면 저는 1,150원대에서 달러를 살 거고 만약에 1,120원대까지 밀어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 더 살 거라서 일단은 두 번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 잡을 기회는 안 주고 1,150원대에서 이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제 샀을 때 제가 가격대가 1,156원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1,170원인데 여행 가려고 산 건 아니죠? 네? 여행 여행 가려고 40만 불을 사겠습니까? 네. 여행 가려고 산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저 같은 경우에 $1달러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사놓으면은 다시 이제 1,200원대를 또 돌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00원대가 다시 간다. 예. 1,200원대를 다시 우리나라 한번 주식이 빠질 텐데 그러면 네, 많이 빠져야 되는데. 주식이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00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항대가 이제 분명 존재하죠. 1,195원대 저항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일부를 좀 약간 정리를 해도 상관없고 그거는 이제 그때 이슈와 상황을 좀 보고 결정할 건데요. 결정한다. 일단은 미 증시의 나스닥 하락일 매도, 때 나스닥 매도를 하거나 하다가, 아니면 뭐 빅스를 빅스,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1에서
달러 레버리지를 네. 노려보시거나. 달러도 그냥 말고 레버리지. 그렇죠. 네. 한 배는 재미없으니까. 네, 한 배 재미없죠. 두 네, 배. 두 배, 네. 뭐 세 배 이런 종목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아마 4배짜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ETF, ETN이니까 뭐 ETF 쪽으로 보시면은 그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토겐스탁 리치스타님 방, 그다음 선제스타님, 토겐스탁 노란통 메신저에 직접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함께해서 실시간으로 한번 정확한 종목 코드랑 대응 방법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